안녕하세요. 해광호주입니다. 자, 8.15 광복절 휴일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그 휴일장에도 우리 일본이라든가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는 개장돼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9시 30분에 발표했었던 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일단은 호조로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크게 환호하고 웃지 못했습니다. 자, 그 부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한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서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은 그래도 호재의 소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좀 빨리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 먼저 볼게요.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미국 선물 지수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0.37% 가량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0.37% 가량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아침에 개장이 됐었겠죠. 여기 보시죠. 8월 15일 여기가 대략 아침 한 7시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개정이 됐었고요. 시간차로 보면 그죠, 여기가 7시 반 여기네요. 네, 여기서부터 개장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소폭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폭 상승하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가 어젯밤에 움직였었던 변동성이죠. 어젯밤에 여기가 9시 30분입니다. 지표 발표된 이후에 크게 낙폭을 키웠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양봉 전환했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등락폭이 상당히 좀 크게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개장됐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어제 한번 보세요. 아래 위로 등락폭이 꽤 크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냐? 지표 호조로 분명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이 심리는 오히려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을 우리가 호재로 반응할지 악재로 반응할지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뭐라 그랬죠? 미국의 금리 인하는 곧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꼴이다. 앞에서 말씀을 강조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물가가 2.9%로 소비자 물가가 3%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9월달 미국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분들, 확정적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국 금리 언제 발표합니까? 미국 금리 언제 다음 금리 언제 발표하죠? 9월 18일. 9월 18일 날 발표합니다. 제가 어제 이미 우리 유료방에는 이렇게 다 올려드렸죠. 9월 18일입니다. 한국은요, 그에 앞서서 8월 22일 날 발표하게 되는데, 다음 주죠. 8월 22일 목요일 날 금리 결정이 있는데 한국은 여지가 없습니다. 동결일 겁니다. 동결입니다. 미국 증시 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지 0.25포인트일지 0.5포인트까지 빅스텝을 할지는 보고 우리 국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아마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8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미국 증시에서 어떤 변수가 좀 생길까요? 바로 아무래도 전쟁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겠죠. 지금 이란을
미국에서 어쨌든 원유 관련돼서 자꾸 옥죄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외압을 넣으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진 그냥 지시만 내리면 바로 그냥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돼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촉즉발 상황이다. 언제든지 지금은 보복 전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한국 증시 입장에서도 또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9월달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미국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죠? 금리 인하 보통 시작하게 되면 미국이 한 번 인하로 그냥 끝나나요? 아니죠. 일회성으로 인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물론 이제 경기 상황을 보겠지만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긴 터널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보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느냐라고 보면요. 일단은 미국 증시 한 번 더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보면 우리 국내 증시의 IT 반도체라든가 또는 뭐 우리 2차 전지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한번 보면 뚜렷하게 여기에서 강하게 치고 나갔었다라는 부분들은 좀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시장을 잘 받아줬다라는 정도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엔비디아가 뭐 크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 방어 정도 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이 2%대 약세, 그리고 테슬라가 3%대 약세를 보였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알파벳은 지금 검색 엔진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경쟁을 좀 저해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좀 구글 알파벳을 그러니까 좀 옥죄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바로 그 알파벳에 대한 그러니까 구글에 대한 기업 분할을 지금 하도록 자꾸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파벳이 항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 안에 뭐 어떤 기업 분할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은 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롬 웹 브라우저 사업 부분을 분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뭐 구글을 쪽에서 이제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했던 발언 때문인데 전미 자동차 노조 UAW라고 해서 전미 자동차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 협회. 여기에서 이 둘을 지금 고발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발을 했는데 노동자 위협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파업하고 싶으면 파업해라. 너희는 다 해고됐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인 이 UAW에서 이 둘을 그래서 고발했다. 라는 내용들이 일단은 불거졌습니다. 자,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호재가 나왔었어요. 7월 달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특히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6,227대, 전월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나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5% 가량 크게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바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네. 이번에 이슈가 어쨌든 뭐 크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약바이오 쪽으로 호재가 될까요? 라고 하면 투자자분들 이제 저와 함께 해오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죠? 자, 테슬라의 약세, 네. 그리고 이쪽 빅테크 기업들의 뭐 큰 폭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야간 증시, 우리 국내 야간 증시의 상승 흐름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자,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증시 야간 시장 마감 상황입니다. 자, 361.40에서 마감했어요. 361.40. 자, 그날 우리 그러니까 실제 수요일 밤에 마감된 선물 지수 마감입니다. 야간 선물 지수. 자, 그럼 국내 선물 마감이 어땠나요? 360.95였어요. 예. 360.95였는데 361.40이니까 큰 변동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급등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내 야간 선물 지수 흐름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금요일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일단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뭐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오늘 추가적으로 강하게 좀 올라준다면 내일 아침에 국내 증시 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올라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 증시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서 강하게 이끌 수 있느냐, 아니면 전쟁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들이 지금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증시 상승을 좀 억누르겠느냐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상승이 뚜렷하게 강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들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약 한 달 사이에 145명대에서 1357명으로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최대치로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입니다. 국내 확진자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자, 특히 아이들이 좀 걱정이죠. 아이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2학기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학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걱정이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 질병청에서도 마스크를 좀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금 권고 사항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상황들이 그냥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소 좀 확산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 내일 금요일날 개장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되었을 때 이쪽 뭐 마스크라든가 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가는 이 틈을 노리고 우리 HLB가 지금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HLB가 같이 이렇게 좀 뛰어 올라 줄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HLB가 올라가긴 있습니다만 아주 세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로 수급들이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HLB라든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 약간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다소 정체하거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소형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특히 이 코로나 관련주들로 수급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금요일 내일도 만약에 이어진다면
HLB가 정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게 못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내일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 IT 반도체 주식들하고 2차 전지 쪽하고 동반해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오늘 미국 증시가 마감했듯이 그렇게 그냥 보합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마감하느냐 그 상황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일 상황에서 그러면 2차 전지라든가 또는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할 때 그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치고 나갈 때 우리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받아줄 거냐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올 거냐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 증시 요거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볼게요. 자, 시총 상위 주식 한번 볼 겁니다. 자, 시총 상위 주식 한번 보시면 여기 바로 일라일 릴리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뉴욕 거래소 쪽에 시총 1위로 다시 올라섰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TSMC가 얼마 전까지 시총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일라일 릴리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총 1위로 올라섰다는 점 확인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간밤에도 일라일 릴리는 이렇게 2.6%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여전히 긍정적이다,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종목들 분명히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기대가 분명히 높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HLB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세게 잘 들어와 주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술적 분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살표 매수 신호가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5위평, 12평, 20평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위에 앞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이 부분들을 감싸는 양봉들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자, 우리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인데, 보통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이런 양봉 흐름을 우리가 타개하고 돌파하려고 하면 이거 며칠 안에 넘어가야 되죠? 며칠 안에 최선 여기 5위평 무너지기 전에 5위평 이전에, 그러니까 한 5일간 이내에 요거 치고 오르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 네, 꼭 당장 금요일날 안 나와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양봉 나오는 그림이 며칠 사이에 나와줘야 된다. 5위평이 무너지기 전에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윗골이 달렸던 이런 매도세, 매도 매물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술적 분석까지 포인트 짧고 굵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시장 상황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해외 증시 위주로 먼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렇게 매매 신호에 따라서 편안하게 사고 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의견 드리고 있어요. 가입 신청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님들이 뭐 지금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또 직장에서는 또 업무 중이기 때문에 많이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화살표 매매방에서 알림 설정하시고 대응 의견들을 함께 받고 대응하는 거니까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가 살까 말까 또는 매도할까 말까를 자꾸 고민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내가 자꾸 단기 매매하게 되고 사고팔고 자칫 잘못하다가 꼭 물리거나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 안 하고 들고 있게 되거든요.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트레이딩들을 계속적으로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영상 같이 함께 보고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대응들을 잘 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대응들을 하려고 우리가 영상을 보고 정보를 보고 듣고 그쵸? 하는 거지.
그냥 매일 들고 있을 것 같으면 뭐 영상을 뭐하러 봅니까?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가든지 말든지 들고 있지,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대응을 의견 드리진 않아요. 예, 그렇게 했다가는 앞에서 같이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을 투자자분들이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시기적으로는 우리 HLB가 9월 달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8월 달 우리가 흐름들만 잘 추적해서 따라다니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 에스모 우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여기에서 우리 HLB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 FDA 제출을 우리는 서류 제출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투자자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는 11월 달 미국 FDA 허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스토리를 좀 짜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